안녕하세요. 옹구의 숨은의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로맨스 영화로만 알고 있던 타이타닉의 숨은 진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단순한 침몰 사건이 아닌 한 척의 배 위에서 펼쳐진 인간의 도덕성과 책임에 관한 이야기 말입니다.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불렸던 배. 그 배가 왜 침몰했는지, 그리고 침몰하는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20세기 초 대서양을 건너는 여객선은 국가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화이트 스타 라인이라는 회사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다 위에서도 궁전처럼 호화로운 배를 만들겠다는 것. 1909년 아일랜드 벨파스트의 거대한 조선소에서 타이타닉호의 건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길이 269m, 높이 53m, 무게 46,000톤. 당시 기준으로는 정말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건 크기가 아니라 안전성이었습니다. 16개의 방수 구획, 최대 4개 구역까지 침수돼도 배가 가라앉지 않는다고 엔지니어들은 설계했거든요. 신문들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 침몰 불가능한 배라고요. 인류는 기술로 자연을 완전히 정복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만의 시작이었어요. 타이타닉호는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체계 그 자체였어요. 1등석에는 미국의 부호존 제이콥 에스터, 광산 재벌 베냐민 구겐하임, 영국의 귀족들이 탔습니다. 그들의 객실은 엘리베이터,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고급 레스토랑이 있는 호텔보다 더 호화로웠어요. 대리석으로 장식된 욕실, 개인 서빙벨, 모든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2등석에는 의사, 교수, 지식인들이 있었고 비교적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등석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꿈꾸던 이민자들과 노동자들, 스웨덴, 아일랜드, 폴란드, 이탈리아, 시리아에서 온 사람들. 그들은 배의 하층부에 좁고 불편한 공간에 빽빽하게 모여 있었어요. 같은 배 위에서 펼쳐지는 완전히 다른 세상. 이것이 20세기 초의 현실이자 타이타닉호가 보여주는 불평등의 진실이었습니다. 1912년 4월 14일 밤 북대서양. 수온 영하 2도의 차디찬 바다에서 타이타닉호는 과속으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에 선장과 선원들은 빙산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밤 11시 40분 정면에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빙산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충돌의 충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배가 살짝 흔들린 정도였어요. 하지만 배에 우연히 빙산에 긁혀 작은 구멍들이 생겼고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구역, 두 구역, 세 구역, 네 구역까지. 4개 구역까지는 침수돼도 괜찮다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고 했던 배가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선박 위는 비명과 절망으로 뒤덮였고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끔찍한 현실이 드러났어요. 2200명의 탑승객과 선원이 있었는데 배에 타있던 사람 수에 비해 구명보트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배 위쪽에 있던 1등석 승객들은 가장 먼저 대피 안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등석 승객들은 배의 하층부에 있었고 1등석과 3등석을 분리하는 문이 대부분 잠겨 있었습니다. 이민자들이 상층부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생존율을 보면 그 불평등이 명확합니다. 1등석 승객의 생존율은 60% 이상, 2등석은 약 41%. 하지만 3등석은 단 25%였습니다. 같은 배를 탔는데 태어난 계급에 따라 생명이 결정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인간의 숭고한 본질이 빛났습니다. 구명보트에 탈 자리가 있었지만 자신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1등석의 한 신사는 3등석의 나이 많은 노인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영국의 한 부호는 배 위에서 헤매는 어린아이를 보고 구명보트 탑승을 거절했어요. 이것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였습니다. 높은 지위는 곧 더 큰 책임을 의미했습니다. 불평등한 시대에도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겠다는 마음이 담긴 선택이었죠. 배의 악대원들도 음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가 침몰하는 와중에도 나의 하나님 더 가까이를 연주했어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과 품위를 잃지 않으려는 인간의 노력이었습니다. 배가 두 동강 나는 순간 사람들의 비명이 대서양을 울렸습니다. 2200명 중 15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것은 죽음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선택, 그들의 희생,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숭고한 본질이었던 겁니다. 이 역사는 1997년 제임스 카메론의 영화 타이타닉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타이타닉은 잭과 로즈의 사랑 이야기로 알려졌지만 사실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평등한 계급체제를 관통하려는 시도, 곧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또 다른 표현이었던 겁니다. 타이타닉의 침몰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오만함에 대한 경고였고 불평등이 가져올 수 있는 비극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절망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던 인간의 도덕성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이가 낮은 이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생명보다 타인을 먼저 택하는 것. 그게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진정한 의미였고 타이타닉이 남긴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과거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속에서 빛난 인간의 선함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타이타닉을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옹구의 숨은 의미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